2050년.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유토피아? 아니면 반대로 좀 암울한 디스토피아?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갈림길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2050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인공지능이 막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편리한 세상?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래요. 깨끗한 에너지, 무한한 지능,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생태계가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완전 반대되는 두 가지 미래,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그 답을 찾을 실마리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희망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술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눈부신 미래, 그 약속의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66%! 와, 이 숫자 믿어지세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서 예측한 건데요.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를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수백 년 동안 의존해왔던 이 화석 연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진짜 혁명은 에너지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 사회를 아예 뿌리부터 바꿔놓을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지능의 혁명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을 보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대본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에이, 설마 싶기도 한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보면 이 로드맵이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게요. 그냥 좀 똑똑한 컴퓨터가 나온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가 인터넷이랑 바로 연결돼서 지식이나 경험을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무한대로. 바로 이게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의 핵심입니다. 인류가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기술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도 더 짙어지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쩌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그 차가운 대가, 그 위험한 뒷모습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OECD의 경고는 삼뜩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2050년까지 지구에 사는 생명체 10%가 더 사라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 같은 걸지도 몰라요. OECD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기후변화, 이건 예상했는데 그 옆에 바이오 에너지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던 바로 그 청정 에너지가 여기서는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술 발전이 가진 무서운 역설이죠.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바이오 연료를 만들 작물을 키우려고 숲을 밀어버리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 곳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내놓은 해결책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AI가 가진 위험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혹시 정렬 문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AI한테 인류를 항복하게 해줘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모든 인간을 가상현실에 가둬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군 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랑 AI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인류는 자기가 만든 존재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한술 더 떠서 무용계급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AI랑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대신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거대한 인간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예측이에요. 이건 그냥 빈부격차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우리는 지금까지 양극단의 미래를 살짝 엿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길 모두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만든 그늘에 갇혀서 생태계와 사회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것인가? 이 거대한 교차로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할까요? 보고서 곳곳에 나오는 이 빨간불,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멍설일 시간이 없다는 우리를 향한 절박한 사이렌 소리 같은 겁니다. 지금 멈춰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절망적인 경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더 나은 205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희망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 시간입니다. OECD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한테는 세금 같은 채찍을 주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소비자에게는 당근을 주는 거죠. 여기에 강력한 법과 규제,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더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몰고 올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에 맞서서 KDI는 우리 사회가 유연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답만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혹시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변화에 적응하고 누구 한 명도 뒤처지지 않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법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기입니다. 기후 문제 따로, 경제 문제 따로, AI 문제 따로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퍼즐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50년은 저 멀리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정책의 목소리를 내고 또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는 이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자,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